네, 박다영입니다. 이번에는 9월에 진행되는 경매 매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15건이 현재까지는 떠 있어요. 중간에 또 추가해서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현재까지는 15건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3일에 세종시 아파트 4건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신건인데요. 천마을 신건이 있어서 천마을은 신건인 경우에 100% 넘게도 가끔 가지고 가시니까 또 그렇게 나올 만한 물건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나머지 물건들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요. 신건으로 나온 천마을입니다. 천마을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세종시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중에서 2-3생활권 한솔동이라고 부르는 천마을인데요. 천마을이 세종시에서는 좀 아파트 매매가가 저렴한 곳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입지상으로는 천마을 만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제일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처음에 와서 이 허허벌판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분양을 해줬던 그런 단지가 천마을이라고 보여요. 일단 바로 강의 북쪽에 붙어서 강을 남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세대들이 나오는 곳이고요. 또 지금 여기 이 옆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도로, 그 도로가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인데요.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쪽에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연결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옆으로 하이패스 나들목을 하나 만들어 달라 뭐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고 하면 천마을의 이제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증명이 되어 가겠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천마을이고 오른쪽으로 중심 상업지구가 약간 붉은색으로 쭉 요쪽으로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업지구가 아직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상가 공실도 많지만 지금 여기가 점점 차서 들어오고 있고 또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빨리 채워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는 이 주변이 상당히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천마을이 사실 왜 여기가 천마을 처음 시작해서 들어왔는지 이곳을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는지 좀 더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천마을이고요. 그 중에서 천마을 5단지입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세종시 이마트는 이쪽에 있어요. 이마트 바로 옆에 천마을 6단지 그리고 여기 5단지가 있습니다. 천마을 5단지는 남북으로 단독주택지 사이에 들어있고요. 오늘 나온 세대는 505동 2301호입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505동은 지금 이 동이거든요. 이 동에서 네, 요 1호 라인이거든요. 이 1호 라인이 지금 이 동이 28층까지 있고 오늘 나온 세대가 23층까지 있는데요. 그 앞동이 보면 여기가 18층까지 있습니다. 요쪽 앞동이 16층까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23층은 이 앞동들에 의해서 가리지 않는 동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멀리까지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단지 안까지 이 차가 들어갔었네요. 자, 505동이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동이 505동입니다. 505동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아파트들이 좀 낮기 때문에 이 23층에서 보면 별로 뷰가 걸리지 않고 앞쪽으로 쭉 뷰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앞동들이 좀 키가 낮죠. 밖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높이가 좀 비교가 될까 싶네요. 여기가 키가 높은 28층까지 있는 그 높이이고요. 그 앞동이 이제 10몇 층까지 있다 보니까 이 위층들은 요 동에 걸리지 않고 앞에까지 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은 아마 요 B타입이니까
남쪽으로 거실하고 안방 침실이 남쪽으로 있고 요 아이들 방은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복도식이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 방과 공용 욕실이 이쪽으로 있고 좌측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있는, 그래서 주방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죠. 주방은 일자형 주방, 밖으로 발코니가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네요. 이쪽 발코니가 있는 것이 또 좀 특색으로 보입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오면 여기 침실과 드레스룸 이렇게 있고 안방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한 한솔동 천마을 505동 2301호 감정가는요 4억 9,500만 원인데요. 지금 84타입 매물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매물 금액을 보면 뭐 1층, 2층 같은 저층을 제외하고는 7층 정도가 4억 8천 정도에서부터 매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뷰가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요 차이는 좀 날 것 같은데요. 매물이 한 4억 8천부터 나오고 실거래도 거의 4억 8천 정도의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33평형이. 자, 그리고 현재 KB 시세는 5억 5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감정가인 4억 9,500까지 지금 실거래나 매물이 4억 8천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 넘기는 쉽지 않겠죠. 4억 9,500은 실제로 뭐 살짝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 높이 되는 것들은 매물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8층 세대가 4억 9,500 정도 이렇게 딱 감정가에 같은 금액이 나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4억 9,500의 요 매물을 가져가실 것 같지는 않아서 요번에는 한번 유찰될 것 같네요. 그럼 대략 낙찰가는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천말 6단지 84가 4억 8,500 정도의 낙찰이 됐었거든요. 뭐 금액대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 4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낙찰 받아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는 다들 낙찰가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요. 제가 원래 같았으면은 뭐 4억 5천 이하에서 받아가세요 했을 텐데 생각보다 조금씩 높게들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4억 한 6, 7천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같은 날 9월 13일에 진행될 다정동 가온마을 2단지 경매 매물입니다. 한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낙찰이 될 거예요. 어떤 매물인지 보겠습니다. 다정동은요. 여기 세롬동 위쪽에 있죠. 다정동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다정동도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온마을 2단지는 이 안쪽에 있어요. BRT 라인에서는 조금 멀기 때문에 다정동 중에서는 그래도 매매가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정 초등학교, 다정 중학교, 다정 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초등학교를 길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아주 산책 가듯이 초등학교 갈 수 있는 단지죠. 그것이 이 가온마을 2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221동 203호거든요. 가까이 가볼게요. 네, 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221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에 있네요. 학교 반대쪽에 있네요. 하지만 이 단지가 뭐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라서요. 오히려 이 정도 걸어 다니면서 학교 가는 것이 좀 더 학교 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바깥쪽으로는 여기 큰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세종 산성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마 유현준 건축사가 설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교회가 바로 단지 안에 그냥 연결되듯이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으로 가면 단독주택지로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뭐 식당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알뜰 주유소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저도 뭐 종종 다니기는 합니다. 여기 단독주택지에도 지금 아직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주택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 221동 203호니까 지금 3호 라인이 여기겠네요.
16층 중에 3층, 층이 조금 저층인 것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앞에 이 단지는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요. 단지 조망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18층, 15층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아파트가 보이는 뷰, 뭐 요렇게 단지 뷰 요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형은 39평형이고요. 여기는 B타입이 판상형 타입이에요. 타입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39평형 B타입이거든요. 그래서 B타입이 이쪽이 남쪽입니다. 거실과 안방 침실, 아이들 방 모두 남쪽 향하고 있고요. 북쪽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이 방이 재미있는 것은 안방 쪽에서 드레스룸 들어가서 이 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실에서 이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맞보고 있어서 맞통풍은 가능하고요. 현관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면 바로 아이들 방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공동 욕실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39평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큰 길 쪽 북쪽에서 보면 여기가 221동입니다. 이쪽이 222동이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삭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 네, 이쪽에 여기 산성교회가 있고 그 옆으로 221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간이 그렇게 뭐 가까워 보이지는 않으니까 2층이라고 해도 조금 저층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현재 소유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거나 하는 인수해야 되는 권리 없고요. 경매 낙찰되면 모든 그 금액이 다 배당되고 다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온마을 2단지 제일 풍경채 아파트이고요. 사용 승인이 2018년도에 났으니까 이제 5년 지나서 6년 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가는요 7억 3,500만 원 감정됐었는데 감정 시점은 2023년도 2월이니까 거의 최저가에 가까울 때 감정가는 나왔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유찰되어서 현재 최저 매각가는 5억 1,450만 원입니다. 지금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여러 명이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셨는데 여기 근저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게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KB 시세는 대략 7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매물이 저층인 경우에 한 7억 정도 선에서 나오고 거래 실거래로 보니까 저층이 한 6억 4천 정도에 거래된 것이 있고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막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층인 경우에 이 평형이 7억 정도에 거래가 됐었네요. 근데 지금은 매물이 저층이 7억 정도에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매물 얼마 정도의 낙찰 받으면 좋을까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금매물을 산다 하면 한 6억 중반에서 후반 사이 여기가 지금 2층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좋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세대라고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러면 실거래 금액이 저층 기준이면은 한 6억 8, 9천? 그 정도 선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매로 들어갈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한 6억 4천? 3천, 4천 뭐 요 정도 선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또 실제로 참여하실 분은 얼마에 들어오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물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물건인데요. 저는 지금 이 영상 전체에서는 이 물건에 제일 관심이 가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가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경매에도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어디냐면 한뜰마을 2단지입니다. 한뜰마을은 어진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어진동은요. 대부분 청사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가 몇 군데 없는데요. 북쪽으로는
1, 2, 3단지가 있고 서쪽으로 4단지, 5단지 그리고 남쪽으로 6단지가 있어요. 6단지는 한뜰마을 6단지 파란색으로 된 아주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그 단지고요. 4단지, 5단지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매물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그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4단지, 5단지, 6단지는 주상복합이고요. 1단지는 지금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고 2단지, 3단지가 이쪽 호수공원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2단지고 여기가 3단지인데 지금 이쪽이 국회 들어오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수산 아래로 지금 여기도 아마 주요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그 세종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S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한뜰마을 3단지나 2단지는 2013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10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요 2단지예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정부, 청사, 과기부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삼청사, 기재부가 있는 삼청사,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부서들이 이렇게 국무조정실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대통령 기록관이 있고 이쪽으로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가 그중에 한뜰마을 2단지는 이쪽이고요. 지금 오늘 나온 매물은 206동 1702호입니다. 206동은요. 특히나 조망이 좋아요. 이 206동이 여기인데 이 앞에는 그냥 여기 상가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공원 그 호수공원 쪽으로 뷰가 이렇게 그냥 훅 트여 있는 그 라인이에요. 매물 없어서 아마 거래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 호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6동 1702호니까 지금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이고 평형이 42평형입니다. 139.1제곱미터 되어 있네요. 42평형에 이쪽으로 뷰도 좋고 청사 가까워서 청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지이고 그러한 물건이 되겠네요. 감정가는요.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유찰되어서 지금 2차 9억 4,500만 원으로 지금 다시 나와 있고요. 구조 보겠습니다. 네, 구조는 요 42평형 구조는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이쪽 방향이 아마 남동 쪽을 보고 있을 거예요. 남동 쪽으로 거실, 주방 이렇게 마통풍 가능한 구조이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로 오게 되고 안방 침실, 안방 드레스룸, 안방 욕실 이쪽으로 되어 있고 밖으로 발코니 나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방 이쪽으로 침실, 평형이 42평형이니까 방들은 다 큼직큼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 이쪽으로 있고 공용 욕실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또 다른 침실이 하나 해서 방이 4칸인 구조입니다. 지금 이 같은 평형 매물은 12억으로 나와 있는 층별로 다 똑같이 12억으로 나와 있네요. 실거래가 보시더라도요. 지금 거래 자체가 많지 않죠. 세대수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평형 거래가 최근에 6층이 8억 9천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이제 금액이 떨어졌을 때 8억 2천, 4층이 8억 2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한참 올라갔을 때는 14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그런 단지가 되겠네요. 네, 한뜰마을 2단지 206동 1702호 110.59 42평형 포베이 구조이고요. 뷰도 아주 좋은 요 세대 9월 13일에 최저 매각가 9억 4,500으로 진행이 됩니다. KB 시세는 11억 5천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한 4억 중반대 이 정도에서 전세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실거래가 이제 8억 9천에 찍히기는 했는데요.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건 모두 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층인데요. 이 17층이 탑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기는 18층 중 1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은 아마 17층이 탑층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층도 좀 높고 뷰도 좋은 요 세대 얼마쯤 낙찰 받으면 좋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한 10억 전후에서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이 워낙 좋아요. 아주 탐나는 요런 세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건 12억이고 아무리 깎아봤자 11억 이하로 사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고 경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한뜰마을 2단지가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단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국책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단지가 있어요. 어디냐면 국책연구단지가 있는 위치가 이쪽이에요. 방곡동 수르베 마을 쪽이에요. 이쪽에 지금 국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이렇게 다리 넘어오면 바로 여기 국책연구단지가 있거든요. 국책연구단지 바로 북쪽에 있는 곳이 수르베 마을 1단지입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 수르베 마을 1단지는 캐스렌 파밀리의 디아트 아파트이고요. 1111세대입니다. 동간도 아주 널찍널찍하고요. 외관도 상당히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회 쪽에서 다리 건너서 오다 보면 아주 아파트가 눈에 확 들죠. 한번 외부에서 볼까요? 이렇게 국회 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오다 보면 이쪽이 국책연구단지예요. 그리고 이쪽이 수르베 마을 1단지입니다. 수르베 마을 1단지 그리고 3단지가 되거든요. 상당히 지금 멋있죠. 지금 이쪽 수변공원도 많이 손보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으로 괴하산이 있고요. 네, 이렇게 단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동과 이동을 잇는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인이 절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제가 김종서 장군의 그 호라고 들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수르베 마을 1단지 104동 301호가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104동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계속 직진해서 오다 보면 여기에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104동입니다. 104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깥쪽에서 볼 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비어 있어요. 필로티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필로티가 되어 있는 구조로 보이고요. 오늘 나온 세대는 301호니까 301호는 아마 요쪽 끝일 것 같아요. 3층 요 끝에 있는 요 세대가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르베 마을 1단지 지금 84 타입, 59 타입은 없는 것 같고요. 84 타입인 경우에 34평형. 지금 오늘 매물이 A 타입입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네, 구조는요. 역시 이렇게 판상형 타입, 거실, 주방 있고 안방,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아예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 샤워부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 방 쪽으로 공용 욕실, 욕조는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 알파룸 해서 방이 총 4개 되어 있는 구조 84A 타입입니다. 지금 요 매물 2023년도 8월 9일에 진행됐던 첫 번째 경매에서 감정가 6억 1,500이었는데요. 유찰이 되었고 지금 9월 13일에 진행될 두 번째 경매 최저 매각가 4억 3,05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2019년도 8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KB 시세는 6억 5천 정도로 잡히고요. 현재 매물은 보시다시피 저렴한 매물이 한 6억 9천에서부터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 세대가 3층이니까 지금 2층도 한 6억 9천 정도. 자, 오늘 세대도 만약에 내가 그 급매물 매수한다고 하면 6억 9천, 뭐 조금 조정한다 그래도 6억 8천, 6억 8, 9천 정도가 내가 살 수 있는 매물의 금액이라고 보이고요. 뭐 실거래 떠 있는 것도 한 6억 4천 정도까지는 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조금 더 오르고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세대 3층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 또한 이 앞 길이 좀 시끄러운 길이라는 것도 약간 약점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얼마에 들어가시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수르베 마을 1단지는 방곡동 중에서는 가장 대장 단지가 되겠습니다.
대략 뭐 6억 전후에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95% 이상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수르베 마을 1단지 매물 알아봤고요.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매 매물 역시 9월 14일에 진행되는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지기 마을은요, 아름동 이쪽이고요. 이쪽에서 범지기 마을 11단지로 가보겠습니다. 범지기 마을 11단지 아파트. 네,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 아파트는요. 아름동 상권이 이쪽에 있어요. 학원가 유명한 상권 중에 하나죠. 11단지 앞쪽으로 단독주택지 있고요. 동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깥쪽 라인에서 이렇게 약간 남동쪽을 보는 세대들이 이 녹지 공간들 덕분에 좀 조망권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대 1103동 1001호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녹지 공간 쪽으로 조망이 나오는 세대일 것 같고 10층 정도 되니까 여기 뭐 딱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세대는 아닐 것 같아서 조망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34평형이고요. 포베이 구조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동향이고요. 공원 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단지에서는 좀 선호되는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이 2014년도 9월에 났으니까요. 이제 9년차 넘어가서 이제 9년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감정가는 6억입니다. 감정 시점이 22년 7월이에요. 그래서 조금 높게 감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유찰되어서요. 9월 14일에 진행되는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2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는 뭐 90%, 95% 이렇게 낙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시점이 좀 금액이 높을 때 감정가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되는 금액은 한 5억 전후로 보이고요. 지금 KB 시세는 4억 7,5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역시 5억 정도 선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요 세대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시점이 2019년 10월이고 그 분이 그 임차인이 전입한 시기는 2014년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셨는데 2020년 6월에 이 상황에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증금 같은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배당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분은 그 순위에 따라서 금액이 되면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제 이 두 번째 임차인이 아마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전입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낙찰되고 나서 명도에서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물건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을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나간다고 버틸 때 약간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범지기 마을 11단지 1103동 1101호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내보내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감안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범지기 마을 11단지 저층이 아닌 경우면 낙찰 받아가는 금액이 한 4억 5천에서 4억 6천 요 정도 선에서 보통들은 낙찰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요. 역시 9월 14일에 진행되는 고운동 가락마을 18단지 1814동 303호 아파트 보겠습니다. 가락마을 18단지는요. 가락마을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가락마을 18단지입니다. 고운동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그 위로 이제 19단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상권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고운동에서 많지 않은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죠. 네, 세대수는 667세대가 있네요. 그 중에서 1814동은 가장 요 안쪽에 있는 그런 동입니다. 이 안쪽이요. 이 옆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한창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세종시에도 그때 한창 아파트 값이 너무 뛰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하면서 뭐 이쪽에 예술인 마을을 꾸미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연립주택을 넣으면서 세대수를 좀 많이 해서 주거를 좀 더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닿아 있는 상당히 조용하고 이렇게 좀 숲세권인 그런 위치입니다. 이 1814동 약간 남동향이죠. 여기에 303호니까 여기 중간쯤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지금 요 세대 같거든요. 130.9제곱미터, 약 39평형 A 타입입니다.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39평형 A 타입이 역시 포베이 구조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알파룸 상당히 커 보이네요. 큰 알파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맞보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현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현관 앞쪽으로 작은 방 둘, 그리고 공용 욕실 욕조 있는 상태로 있고요. 중간으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 들어가면 안방 침실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 수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있을 것 같고, 안방 쪽 욕실에도 욕조가 있는 구조네요. 자, 요 구조를 가진 가락마을 18단지 1814동 303호 같은 구조에서 매물은 저층인 경우에는 한 6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6억 3천 정도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저층은 한 6억에서 6억 2천 요 사이 정도에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6억 7천이었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9월 14일에 진행되는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6천9백만 원입니다. 이 6억 7천 감정가 결정난 시점이 22년 10월이어서 살짝 높은 금액으로 감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82%에서 85% 사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억 6천 전후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3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고 고운동 자체가 다른 동에 비해서는 낙찰가율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따로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고운동 중에서는 좀 새 아파트에 들어가요. 사용 승인이 2018년 5월에 났기 때문에 좀 새 아파트기도 하고 브랜드 아파트기도 하고 사실 단지에 가보면 조경이나 이런 단지 내부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용하면서 뭔가 좀 단정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특히 저층 선호하시는 분 같으면 한번 눈여겨봐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39평형을 5억 한 중반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운동에서는 또 조금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9월 14일에 진행되는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입니다. 새샘마을 6단지도 좀 저렴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쪽 괴하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쪽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새샘마을 6단지 한신더효 펜타일스 아파트이고요. 여기는 약간 이제 단지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꽤 좀 거리가 있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상권들 발달되고 있고요. 이 주변이 법원검찰청 자리 비어 있는 곳 있는데 만약 법원검찰청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이 동네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새샘마을 6단지 607동 여기 있네요. 204호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저층이네요. 사실 층이 좀 괜찮은 경우에는 급매로 싸게 팔면 바로바로 팔리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처분해서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남겨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가 될 텐데 저층이라 아마 쉽게 거래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여기 607동 204호니까 이쪽 라인, 이 서쪽을 남서쪽을 보고 있는 요 세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초중고 붙어 있어서 찻길 건너지 않고 초중고를 모두 갈 수 있는 학교를 끼고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죠. 자, 여기 25평형 타입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네, 25평형 이게 A1 타입인 것 같은데요. 3베이 구조입니다. 거실을 중간에 두고요. 안방 침실은 좀 넓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빨래 건조하는 곳이 안방 앞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좀 다른 구조입니다. 안방과 안방 드레스룸 자그마하게 있고 이쪽으로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아이들 방, 이 작은 방에서 앞에 여기 발코니가 있는 그런 구조네요.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 그러니까 여기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작은 방과 공용 욕실이 바로 앞에 있는 요 형태이고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있는 발코니 이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이쪽에 있네요. 북쪽 방 침실. 자, 이런 구조들은요. 대부분 그냥 신혼부부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방 하나는 아예 뭐 옷방이나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여기 침실로 쓰시고 요 나머지 한 방을 이제 다른 용도로 뭐 서재든 취미 공간이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물은 1층이 한 3억 9천에 나와 있죠. 지금 2층은 1층과 별 차이가 안 나서 아마 2층도 뭐 요 정도 금액대 3억 9천 4억 뭐 요 정도 선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물이 나와 있는 가격이 현재 감정가가 3억 8천입니다. 감정가도 비슷하게 잡혔죠. 22년 12월에 잡혔으니까 거의 최저가에 가까울 때 아마 감정가가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요. 현재 최저 매각가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2억 6,600이고 현재 임차인이 계시네요. 보증금 1억 8천에 임차인이 계신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낙찰가는 저층이다 보니까 95% 이상 이런 식으로 높게 낙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워낙 감정가는 저렴하게 잡혔기 때문에 3억 한 3천에서 5천 그 정도 선에서 낙찰 받아가면 잘 받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9월 13일과 9월 14일에 있을 경매 매물들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9월 19일 이후에 있는 경매 매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